1시간 정도 진행을 할 생각 예정이고요. 제가 앞서서 질문들을 몇 가지 하고 그리고 뱃속에서 궁금하신 점들을 많이 청해서 듣는 쪽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짧게 인사 말씀 한 마디씩 하시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기도한 남자 감독 강동원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도 영화 봤거든요. 지금 좀 꿀꿀하네요. 죄송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박경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도하는 남자에서 정인 역을 맡은 류현경입니다. 꿀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GV는 발랄하게 한번 진행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들도 굉장히 잘하고 계시니까 궁금하신 것들 많이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시작하는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감독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개척교회의 목사가 이 영화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랄까요? 이 영화의 주제를 막연하게나마, 소재를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아이러니라고 한다면 이 주인공의 직업이 이 영화와 맺고 있는 관계가 좀 상당하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이 영화의 이야기의 시작과 그리고 이 주인공의 직업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면서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처음 떠올렸을 때는 이제 목사를 주인공인 영화를 찍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원래 처음 이야기는 요즘은 세상이 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하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개척교 목사님들처럼 영화 감독 이제 입봉을 준비하는 그때는 사실 되게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데 관심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쓰다가 보니까 영화 감독도 생각해보고 다른 여러 가지 직업도 생각해봤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이야기가 너무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에서 머무르는 것 같아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게 목사님이면 이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막 다루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게 확장되는 것 그리고 이야기가 돈의 문제에서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이게 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쓰면서도 그 직업을 정한 이후에 이야기가 굉장히 잘 써졌어요. 네. 원래 시작은 개척교 목사를 해야겠다. 마지막 엔딩에 이렇게 해야겠다. 두 개만 정해놨었고요. 나머지 뭐 짧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시작을 쓰면서는 싹 다 새로 썼어요. 그렇습니다. 시나리오를 좀 여러 번 쓰셨습니까? 어느 정도? 아니요, 한 번. 네, 이거 약간 자랑인데 2주만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오랜만에 보니까 2주 만에 쓴 것 같아요. 예. 다음에 좀 많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랄하게. 이제 두 배우분도 나와 계시니까요. 이 두 배우분에 관련된 얘기도 여쭙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저도 발랄하게 아마 최상의 표현이었을 겁니다. 배우분에 대해서 박혁권 배우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조금 불쌍해 보이는 얼굴이라고 표현하셨던데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최상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좋은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거겠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배우에 대한 어떤 느낌이랄까요? 이런 것부터 먼저 여쭤보죠. 제가 그런 말 했었나요? 네, 아무튼 혁권 선배님 같은 경우도 제일 제가 영화 찍기 전부터 찍고 나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되게 진짜 잘 어울리신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던 것 같고요. 최근에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개봉을 하니까 많은 지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SNS에서 이렇게 댓글을 하나 봤는데 친구분인데 호주에 사세요 지금. 네. 친구한테 이 박혁권 배우 우리 목사님이랑 똑같지 않아? 이런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이렉트 메시지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잘 캐스팅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좀 안 돼 보이시죠? 네. 현경 씨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오늘도 아까 되게 저도 이제 영화를 많이 봤지만 그래도 오늘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제가 유영경 씨가 이제 활동 오래 하셨으니까 그 나름 원로 배우시잖아요. 그래서 윤경 이렇게 전신인. 근데 이제 현경 씨가 이런 역할을 한 적이 있었나?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캐스팅했는데 근데 제가 보면서 이런 모습을 다른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였던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갑자기 오랜만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좋았어요. 함께 하시게 된 두 분의 얘기도 이제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격권 배우님. 뭐 이미 외모 비하해놓고 그렇게 느꼈다니까 뭐 저는 할 수 없죠. 뭐 생각을 갖지 않아서 저는 감독님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을게요. 저는 이 영화를 제가 하고 싶어서 감독님한테 찾아갔던 케이스인데 그때 당시에 감독님은 전혀 저를 생각 안 하셨다고 네,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새로운 얼굴을 보셨다 그래서 너무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외모 평가를 하는 바람에 그 박격권 배우님이 약간 그 기분이 상하신 게 아닐까 싶어서 제가 약간 그 다른 말을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그 제가 잘난 척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로 개인적으로 약간 느낀 것이 있어서 그런데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배우 중에 미셸 시망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서민적이고 또 희극적이면서 비극적인 얼굴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그분의 젊은 시절이 그 박혁건 배우님 보면 가끔씩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셸 시몽이라는 배우를 아신다면 이게 굉장한 칭찬이라고 느끼실 거라고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문용어로 얼르고 달래는 감사합니다. 그 역할들 하실 때 두 배우분들 어떤 준비 사항 같은 게 있었습니까? 그런 점도 궁금해요. 사실 준비 사항 같은 건 없었고 감독님께서 이 뭐 딱히 목사 사모라서 뭔가 다른 뭐 행동을 하거나 다른 뭐 더 절제된 무엇을 필요로 하거나 그런 거라고는 생각 안 하셨어요. 그냥 이걸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다 느낄 수 있는 그 딸로서 아니면 엄마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 부인으로서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오히려 좀 배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목사님이라는 게 사실 제가 또 종교랑 좀 거리도 먼 사람이고 그리고 뭐 작품에서도 직업을 목사님으로 채용을 하긴 했지만 그냥 한 인간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교회에 좀 연관 있는 부분은 주변에 좀 살짝 물어보긴 했고 그래서 오히려 좀 그 상황 인물의 감정에 좀 충실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혹시 그 영화의 어떤 대목들이 좀 생각나세요? 박혁건 배우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랄까요, 그 인물들의 감정의 동요가 좀 심한 편이잖아요. 첫 시작을 일단 뭐 굉장히 꿀꿀하게 시작을 해서 더 꿀꿀해지고 안 그래도 그런 상태인데 또 뭐 못지않게 힘든 누가 와서 저를 또 힘들게 더 만들고 이 정도 힘든 나한테 와서 또 누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우선이 됐던 것 같아요. 유영경 배우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이 영화에서 기억나는 대목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제가 그러니까 같이 떨어져 있는 시간에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나오죠? 제가 부산 영화제 이후로 영화를 보질 못해가지고 그 장면이 삭제됐는지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고 지금도 생각나는 장면인데 되게 서로 할 말이 많을 텐데 말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런 두 사람의 그 말과 말 사이의 감정들이 굉장히
진하게 전해졌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뭐 중요한 질문들이나 그 더 나은 질문들을 객석에서 많이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 지역적이지만 개인적인 궁금증이 있는 걸 하나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궁금증이 일었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큰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 장모님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비극의 원인이기도 할 테고요. 그 의도치 않은. 그런데 이상하게 이 태욱하고 장모님하고 만나는 장면이 거의 끝까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언제 만나는 건가라고 생각하다가 후반부에 만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이들의 만남이 없거나 그리고 그 장면에서 만나게 될 때까지는 촬영에서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어떤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쭙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음 이제 이야기 시작과 끝을 제가 정해놓고 한 3장짜리 시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 실제로 시나리오를 쓰면서 중간 다 세웠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에 그렇게 정해서 그래서인지 시나리오 쓰는 단계부터 이 영화에서 장모님과 김태형 목사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딱 그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게 어쨌든 생일과 그 태욱이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분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게 뭐 논란이 약간 될 수도 있고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만 설명할 수 없지만 서로 알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거든요. 누가 말해주지 않았는데 알게 된 경우도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장면 같은 경우에 좀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스태프들조차 이걸 왜 이렇게 찍는지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근데 두 사람은 그냥 막연히 알지 않았을까, 두 사람은. 그런 약간 영화적 판타지? 뭐 이런 약간의 그냥 영화적 허용? 이런 게 논리적으로는 개연성이 떨어지죠. 네, 하지만 영화니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애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앞부분의 질문들을 좀 드렸는데요. 그 객석에서 질문들을 받아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모자 쓰고 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영화 굉장히 잘 봤고요. 그 박혁권 배우님이 이제 약간 주님한테 막 화장실에서 소리치면서 연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화면 약간 환상적으로 연출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약간 꿈같이 연출된다는 부분. 저는 그 부분이 왜 그렇게 연출되는지 자세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사실 고집을 피우는 게 몇 개, 사실 영화를 찍으면서 고집을 피우는 스타일은 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 촬영 감독이나 스태프들한테 고집 피운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십자가 파묻는 장면이라든가 그 화장실 장면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비현실적이죠. 네, 비현실적인데 그것도 처음부터 이게 마치 신이 내려다보고 있는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주변이 좀 실제 리얼리틱한 실제 모습보다는 조금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말을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왜냐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귀가 얇고 마음이 이게 약하니까 그래서 사실 마지막 색번역 최근에 마지막 색번역 개봉판을 다시 하면서도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네, 살짝 맞을까? 네, 근데 제가 그냥 끝까지 그냥 원래대로 해야겠다는 생각. 근데 약간 의미는 그 순간은 어쨌든 신과 태욱이 어쨌든 서로 대화를 하는 그래서 신이 이렇게 앵글도 위에서 찍고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제 로케이션이다 보니까 공간이 제약적이면서 많이 높일 수가 없고 주변도 사실 구조물로 다 치웠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건 약간 물리적 여건이 안 돼서 그냥 했습니다. 예, 자세히 대답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 두 배우님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먼저 손 드신 분께 드릴게요. 중간에 안경 쓰신 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안녕하세요. 저는 유현경 배우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 유현경 배우님 보면 외모가 굉장히 세련되시고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근데 그러니까 전혀 고생을 제가요? 전혀 고생을 안 할 것 같은 저는 좀 불쌍하고. 감사합니다. 외모 평가에 대한 비극은 아까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혀 고생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아 진짜요? 그 여기에서 이 역할을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네. 하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어떻게 무슨 계기로 그런 어, 지는 일단 고생을 전혀 안 하진 않았어요. 저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고 누구나 다 힘들 때가 있지만 저도 힘들게 열심히 생활력 있는 그런 배우로 살아왔었고요. 처음에 이 작품 시나리오를 어떻게 우연치 않게 받게 돼가지고 제가 한번 읽게 됐어요. 저희 실장님이 어디서 구해서 오셔가지고 읽었는데 이야기 자체가 되게 무겁고 힘든 이야기지만 굉장히 흥미진진한 스토리가 펼쳐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읽었던 기억이 나고 또 그 안에서 정인이란 캐릭터가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단단한 강인함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뭐 이렇게 휩쓸리지 않는 그런 여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을 찾아가서 제가 이 역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전에 그 류현경 배우께서 어떤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셨던 내용 중에 인상적이었던 대목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말 전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는 없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영화에서 그 배역의 인물의 감정이 슬픈 것이긴 하지만 그 슬픔을 제대로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현장에서도 이렇게 우울해 있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제가 읽었어요. 네네네. 들었고요. 이게 되게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또 다른 것이 있다는 거죠. 저도 가끔씩 이제 관계자로서 현장에 가보면 슬픈 영화라고 해서 그 영화의 현장이 막 슬프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그 영화 배우들의 이 배우분들의 뭔가 창작을 해내는 그 신비한 공정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좀 약간 듣고 네. 싶습니다. 두 분께. 근데 감독님이 웃으셔가지고 한번 감독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배우님의 얘기가 먼저 궁금합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코미디 영화 촬영장 같은 분위기였어요. 예, 저는 오히려 그 현장에서 되게 젖어 있거나 더 이 슬픈 장면을 찍는다고 더 깊이 슬퍼하면 오히려 촬영할 때 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연기 자체가. 그리고 그 상황에 더 집중해서 연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대화를 나누지 않았는데 굉장히 암묵적인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듯이 굉장히 촬영장이 화기애애하고 되게 즐겁게 코미디 영화를 찍는 것처럼. 그래서 감독님 왜 웃으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제가 저를 이제 여기 이 자리에는 뭐 저를 오래 아신 분들이 많이는 안 계시겠죠 당연히 그 스태프들이나 지인들 중에서. 근데 제가 저를 오래 아신 분들이 제가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이런 이야기를 지웠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라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어떤 다른 GV에서 그 모더레이터 분이 되게 놀라신 경우도 있고요. 영화 감독이 너무 다르다 실제 모습이. 그래서 많이 놀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아까 현경 씨 말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되게 코미디 영화를 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입봉 준비하는 입봉 준비하는 오랜 기간 동안 사실 입봉을 준비할 때 어떤 영화를 제안받는 게 되게 좋은 기회고 보통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입봉 준비 초창기에도 코미디 영화 다 거절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쟤는 왜 거절을 하지? 라는 이런 시선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이렇게 평소에 즐겁고 명랑한데요. 제가 얘기를 쓰면은 예, 이런 기란남들처럼 이렇게 무겁고 진지한 이야기를 제가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강경 씨의 얘기처럼 찍을 때는 그렇게 진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예, 근데 예, 그렇습니다. 예, 박혁권 배우님. 예, 그래서 좀 이제 진지한 장면들 찍을 때 두 사람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거짓말. 아니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촬영하면서 관객이 느껴야 될 부분을 배우가 먼저 표현해 버리거나 그럼 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물이 느낄 수 있는 정도를 해주는 게 다 정확한 것 같고 뭐 다른 것들이 좀 어우러져서 관객이 최종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장면의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좌우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경우도 있고. 그 박혁권 배우님이 아주 예전에 하셨던 인터뷰인데요. 그 눈물이 좀 많은 편이다라고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이 영화의 경우에 좀 많을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기 감정에 대한 조절의 문제 뭐 이런 것도 궁금했었어요. 여기서 울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울어야 될 상황이라 좀 여기 좀 최대한 좀 조절을 수위 조절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그 정도 울컥하는 느낌. 이를테면요? 어떤 대목? 좀 맞고 와서 그렇게 장모님 어떻게 하면 살짝 그랬고 뭐 기도하고 있는데 집주인 왔다가 가면서 이제 청소하다가 그랬고 마지막에 장모님 사고 나시고 나서 그랬고 근데 제 평소에 저 같으면 진짜 아마 15번은 울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예, 제가 조금씩 끼어들었고요. 아까 이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예. 질문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그 영화를 굉장히 신앙이어서 재밌게 봤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제 대학 다닐 때 친구들이 신학교를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일부는 개척교회를 좀 하고 있는데 똑같은 현실에 좀 직면해 있지 않나. 1년에 대략 한 3,500, 4,000명의 신학 졸업생들이 학위를 받고 나오는데 사실 교회가 너무 많고 그렇죠? 또 교회 상황들이 많은 돈이라고 하는 재정난에 직면한 어떤 리얼한 현실들을 그대로 좀 많이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그 장모님이 꼭 예수님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본인이 안고 가시고 그다음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딸이 이렇게 고민을 얘기했더니 야, 사는 게 힘들지 죽는 게 뭐가 힘드냐. 그리고 또 극단적인 어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신랑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아마 뺑소니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차를 일부러 안 피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스스로 그 어떤 자기의 이 문제에서 내가 빠져주면 이 가족들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좀 선택을 일부러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장례식장에서 뭐 숨겨진 그 보험금이 있어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재기 자금이 돼서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일이 술술 풀려가지고 대형교회 이렇게 목사님이 되시지 않았나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들고 궁극적으로 감독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여기서 드리는 제가 느꼈던 메시지는 집착하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포기했을 때 오히려 그 반대급부적으로 뭐 이렇게 세상의 방법과 뭐 이렇게 음해에서 돈을 뜯어내려거나 아니면 원나이트에서 돈 뜯으려던 그런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고 그리고 장모님이 걸어가셨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이렇게 갔던 그런 길들을 한번 조명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배우님한테 박혁권 배우님한테 간단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과 그 절대자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제가 볼 때는 계속 본인의 어떤 집착이나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성도도 좀 뺏기잖아요, 대형교회. 그런 것을 보면서 본인이 것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에서 원웨이적으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계속 강구하고 그랬을 때 별로 반응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제가 영화를 보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그 몽골에 있는 형제한테 그걸 주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본인의 집착을 이래봐야 뭐 내가 그 교회도 어차피 세울 수 없고 교회도 접을 건데 뭐 내가 갖고 있는 전부를 그냥 줘버렸을 때 그 집착에서 해방되게 되고 또 자기가 당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복수하게 되고 또 예. 그러면서 오히려 좀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았나 예. 지금이 장황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 박혁권 배우님에 대한 질문이 혹시 남아 계신가요? 네, 그 질문이죠. 이제 예. 그런 요약하자. 네, 기도의 방법이 결국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인데 박혁근 배우님이 보실 때 본인이 연기하실 때 너무 일방적으로 본인의 어려움과 집착과 그런 거에만 몰두해서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본인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걸 한번 질문하고 싶죠. 감독님께는 감독님께는 장모님의 죽음에 대한 그렇죠. 해석을 부탁드리고 결과 반대급부로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그 일단 뭐 저는 이제 이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를 만들 때 굉장히 어린 시절 그 학생 시절 때부터 저는 영화는 감독이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의도가 있겠지만 여기 계시는 뭐 100분이 다 다른 이야기로 받아들이셔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건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장모님의 죽음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이 영화 엔딩 그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들에 대한 해석들도 각자의 그 컨디션이나 각자가 가지고 알고 계시는 만큼 느끼시는 만큼 다 다르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도 맞으시고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맞으시고 근데 그 장모님의 뺑소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뺑소니 형태지만 자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그게 자살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뭐 맞을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이제 교리에 좀 어긋나거나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까 이제 혁관이 형 기도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실제 같은 이야기를 베이스로 한 픽션, 극영화잖아요. 사실 극영화는 이제 가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현실을 좀 잘 반영하고 있지만 저희 이야기는 극영화에 만들어진 이야기니까 사실 조금 개연성의 문제라든가 부족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다른 장르 영화나 이런 것처럼 좀 관대하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네. 그 기도라는 자체가 아마 본인이 뭐 저는 종교가 없지만 뭐 인간 개개인 미약한 존재니까 기도를 드리는 것 같고요. 그 뒷부분에서 몽골 친구가 와서 돈을 줬을 때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은 사실 저는 완전한 믿음의 그 잃어버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달라져서 오케이 믿음이고 다 필요 없어 복수로 가보자 약간 이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은 저는 그냥 지금까지 그래도 갖고 왔던 믿음의 상실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구체적인 장면을 배우 두 분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어쩌면 그 이야기의 흐름상 본다면 감정이 폭발하는 장면에 항상 같이 있는 것은 그 인물들이 느끼는 수치심 혹은 모욕감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먼저 이 개척교회 목사인 태욱에게는 그 후배 목사에게 돈을 빌리자고 하는 그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면을 연기하실 때의 저는 항상 그런 게 궁금합니다. 그 장면을 연기할 때 저 배우의 심정과 몸짓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사실은 물어봐도 그냥 한 건데요 라는 대답도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이 장면을 연기했을 때 그 박혁권 배우님의 그런 것들을 여쭤보고 싶고 또 반대편에 이 정인이라는 인물에게는 그 옛 친구 그 친구와 호텔방에 있을 때 이런 장면들에서 같은 상황을 겪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그 대응의 방식은 다릅니다만 마찬가지로 그 장면을 연기할 때의 느낌 본인들의 어떤 배우분들의 느낌이랄까요?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저 이상한 놈 앞에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뭔가 되게 수치스러웠지만 정인한테는 절대로 이 남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있는 상태에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막 그렇게 동요하지 않았고 정말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여기서 왜 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무시하게 되고 좀 쟤 뭐야? 뭐 이런 감정이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같은 경우는 그 이전의 극 중에서도 아마 캐치하시기는 뭐 진짜 어렵시겠지만 다른 사람 입에서 무슨 동현이 만나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인데 아마 이미 태욱이라는 사람 제가 맡았던 역할의 기억 속에도 분명히 내가 예전에 같이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쟤네 아빠는 대형교회 목사고 얘는 물려받을 거고 그 세습으로 받을 것이고 그런 안 좋은 말을 동현이가 했던 거를 분명히 기억은 할 것 같아요. 태욱 입장도.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달리 방법이 없으니 입이 안 떨어지는데 근데 지금 주변에서 5천만 원 얘기할 사람 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물리적으로는 차마 입이 안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감정적으로는 뭐 말씀하셨던 굉장한 수치심이라기보다 자괴감을 많이 느꼈겠죠. 저한테는 스스로한테 자괴감, 상대방한테는 입이 안 떨어진다 이런 기분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 처음 이제 돈 빌리자고 하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헤드라이트 앞에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장면. 그 장면은 뭐 혹시 여러 번 테이크를 갔습니까? 아니면 딱 어떻게 적당히 갔다거나 한 번에 끝났다거나 그날의 촬영 현장이 좀 궁금하네요. 4번쯤 간 것 같아요. 4번. 지금 기억해.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4번 반쯤 갔어요. 네. 한 반쯤을 하다가 중간에 뭐가 잘못됐을 거고요. 4번 처음부터까지 4번 정도 찍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콘티가 그렇게 한 컷짜리 긴 4분 30초인가 그럴 거야 대충. 예, 맞습니다. 좀 길게 잡으시죠. 잘 안 하죠. 요즘 영화들은. 네, 근데 제가 영화 곳곳에 그런 장면이 있었던 이유는 뭐 2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어쨌든 뭐 그냥 한국 영화들의 경향이 일단 컷을 요즘 많이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 왜 나누는지 이유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눠서 찍는 게 훨씬 쉽거든요. 사실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빨리 찍을 수 있고 훨씬 쉬워요. 근데 이제 방금 몇 번 가셨냐 물어본 것도 있지만 이게 4분 30초면 한 번 엔지가 나고 다시 보고 다시 하고 거의 한 1시간씩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컷이 좀 나눠져 있었는데 콘티는 그날 현장에서 한 컷으로 다 합쳐서 길게 찍고 싶다고 그날 결정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콘티는 나눠서 짰는데 그게 초반 회차였어요. 초반 회차였는데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나누면 영화 전체를 다 이렇게 찍을 텐데 그러면은 다른 영화랑 별로 차별성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촬영 감독한테 얘기를 하고 스태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건 합쳐서 길게 찍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찍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초반부여서 사실 영화를 찍을 때 앞에 보통 한 2, 3회 정도 안 쓰는 분량을 많이 찍거든요. 근데 저희는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안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초반부에 그런 결정들을 찍으면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약간 돌려서 여쭤봤는데 바로 즉답을 주신 셈인데 이 영화 속에서 가끔씩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쇼트를 저희가 좀 길게 잡으면서 감정을 압축해서 내는 장면들이 많아서 여쭤봤었습니다. 아까 질문이 이 앞쪽에 한 분 계셨었는데 예. 맨 앞자리에 계시네요.
영화 잘 봤고요. 네, 저는 배우 두 분한테 우선 질문이 있는데 여기서 영화에서 보면은 일단 두 배우들의 뭐 입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나라고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어찌됐든 나중에 현실적으로 극복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게 과거 배우님들이 지금은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이 계셨지만 무명 기간이 어떻게 보면 박형원 배우님도 길었고 류현경 배우님 또 데뷔는 일찍 했지만 어떻게 보면 무명 기간이 좀 길었었던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현실에서 이제 경험들이 연기에 어떻게 좀 녹아 들어간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그 박형원 배우님이 이제 그 황무지에서 이제 한뒷바람으로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뭐 영화에서 말하는 이런 예수님이나 하나님 이런 고행의 길 이런 걸 좀 의미하셨는지 이런 것도 궁금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뭐 금전적인 고민이나 이런 부분은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인데 돈이란 것은 어지간하면 모자라는 것 같아요. 돈은 항상 모자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래서 뭐 욕심 생길 때마다 너는 모자라는 거야 이러고 넘어가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뭐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도 쌓여서 뭐 개런티도 올라갔고 했는데 돈 모자라는 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느낀 게 돈으로는 사실 내 만족감을 채울 수가 없겠구나. 행복을 돈에 기대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좀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예전에 했던 어떤 금전적인 고민이나 힘들었던 게 뭐 직접적인 경험이니까 작품에 많이 도움이 됐죠. 그건 뭐 감독님도 마찬가지지. 울지 마.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감독님이 소심하게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저도 그런 힘든 시절의 영화 찍으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그런 힘든 때마다 좀 더 재밌게 사는 것 같아요. 좀 밝게 생각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좀 재미없게 힘들고 빡빡하게 살지 않는 편이라서 조금 다른 것 같고 또 제가 이게 여쭤보시네 만약 저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박형권 선배님한테 여쭤봤더니 만약 그런 상황이 있으면 지출을 줄이고 알바를 늘려라 이렇게 현명한 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또 한 번 보면서 느꼈던 게 빨리 교회를 정리했어야 돼요. 월세 나가는 불필요한 지출을 먼저 좀 줄여놓고 그리고 이제 같이 그때 알바하니까 그걸 좀 차근차근 모아서 다음 파트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좀 답답했어요. 그 영화. 오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왜 알바를 편의점에서 하냐 더 돈을 주는 데서 해야 되지 않냐 이래서 제가 그 태국을 뒷바라지 하느라 기술이 없어서 다른 데에서 일을 못했다. 네. 시나리오를 3일만에 썼다고 아까 자랑을 하면서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지금 2주. 예, 뒷받치고 있는 네. 미래에 다음 그런 약점들이 있는 거죠. 시나리오를 이제 다 더 거치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쓰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당선이 되고 이제 찍게 되고 뭐 이런 이렇게 되면서 제가 연출부들이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안 읽었어요 시나리오를. 오타가 한 300개가 있더라고요. 네, 뭐 이런 약간 사담이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뭐였죠? 질문? 아니. 교회를 자꾸 정리한다 그러는데 아니 편의점 할 수 있죠. 편의점 지금 비하시. 더 많은 더 돈 수익이 있는 데로 갈 수 있지 않았나라고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딱히 할 때가 있나? 기술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니요. 남편을 잘못 그런 만나서 건 아니고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사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를 둘 키우는 엄마가 사실 그렇게 다른 일을 하고 시간이
감독님 웃자고 얘기한 건데 자꾸 이렇게 진지하게 대답하셔. 저희가 뭐가 돼요? 저희가 오늘 사실 이거 끝나고 뒤풀이가 있는데 못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제가 제 질문에 답할게요. 보통 황무지요. 황무지는 다행히 이제 일부러 이제 의도한 건 아닌데요. 그냥 그런 이제 자연스럽게 뭐 누가 보면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떠오르겠지라고 생각은 당연히 했고요, 저도.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미술 감독님이 와 계신데 그 나무가 하나 있잖아요, 마지막에. 사실은 그 전에 잘라야 되는데 그 태욱이 그 나무를 지나가는 데까지 끝까지 보여줘요. 사실 그게 죽은 나무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메타포죠. 태욱이 이제 흑화되는 거, 드라마에서 쓰는 흑화라고 하나? 아니, 농담이에요, 농담이고요. 농담만 하지 말고. 아니 농담해야 될 때 농담을 안 하고 지금 진지하게 해야 될 때 지금 농담하시면 어떻게 감독님? 편의점을 시유해서 찍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교회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를 정리한다는 건 이거는 완전 이거 저는 종교를 잘 저한테 모르니까. 지금 네. 혹시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 목회 장소를 정리한다는 생각을 먹는다는 게 되게 불순한 건지. 그러니까 뭐 제가 저도 종교에 이제 깊지 않아서 그냥 일단 교회 그건 약간 이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교회 없이 목회하는 거에 대한 의견들은 되게 좀 민감한 문제고 약간 그 어려운 문제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저는 제가 제 영화로 비유를 했어요. 그때 연출부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한테 영화를 하지 말고 이제 영상을 하는데 다른 제가 영화를 오랫동안 하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하고 노력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다른 걸 하라고. 영화 하지 말고 어디지? 어디라고 해야 될까요? 행사에서 이게 화면 띄워주는 일을 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마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경 연기하지 씨한테 말라 그런 거네요. 연기하지 말고 뭘 해야 되지? 편의점에서 연기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계시네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텔리어로 일하는 이창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저는 잘 모르는 그런 이해력이 좀 안 좋거나 좀 엉뚱하거나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이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데 저는 정말로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그 극 중에서 정인 씨께서 임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 부부한테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그게 자포자기의 심정인 건지 원작자 감독님 그 시나리오에서 어떻게 생각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장모님의 따님이 임신을 했을 때 임신을 포기하거나 그러니까 낙태를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기증자를 찾아서 노력을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갑자기 이제 이야기가 급속도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때의 두 극 중에 이제 부부가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원래 원작자가 원래 거기서 느꼈던 그 시나리오에서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닌데 이 극 중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정인 같은 경우는 일종의 뭐 비겁한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임신이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면죄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똑같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정인도 이제 그게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게 핑계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엄마와 아이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가 마치 예수 같다고 얘기하신 것처럼 다 인간들이고 인간들은 나약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게 아이냐 엄마냐 선택 이렇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뒷부분은.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회의를 한참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엄마냐 아이냐 얘기가 되면 이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가 전혀 다른 얘기로 가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그러니까 아이냐 엄마냐 뭐 이렇게 가고 태욱은 없어도 되게 돼요 갑자기. 그래서 저는 어쨌든 태욱이 주인공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정리했던 것 같아요. 저가 촬영했을 때 감독님이랑 얘기한 감정은 그런 거였어요. 아이를 가졌다고 해서 크게 기뻐하지도 못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엄마에게 이 기증을 나는 것에 또 너무 슬퍼할 수도 없고 되게 이상한 감정을 그러니까 돌을 진 것처럼 안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포기라는 것보다 약간 어쩔 수 없는 그런 양가적 감정이 되게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네요. 먼저 손 드신 분께 드릴게요. 아니요, 저쪽에 이쪽 라인에요. 예, 통로 쪽에 계십니다.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는 이제 감독님께 그리고 박학관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그 제목이 영화 제목 기도하는 남자라고 했는데 저도 이제 종교인이긴 하지만 저는 천주교 신자라 그 교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일단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종교를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이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또 종교 안에서 이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이 나에게 어떠한 삶에 대한 계획이 또 있고 그 안에 섭리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그 현실 세계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돈이 필요한 그런 상황 안에서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목사이기는 하지만 신을 이제 원망하고 나중에는 십자가를 좀 부수고 묻어버리는 이제 그런 또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점은 현실은 이제 그 아이러니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쟁점인 것 같고 종교를 가진 종교인이라면 이제 그런 문제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제 감독님은 최종적으로 이런 아이러니 속에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싶은 건지가 궁금하고 마지막 장면에 박혁권 배우님께서 이제 구토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고해의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그 두 개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다 하나는 내 거야. 감독님께 뭐였지? 저는 구토고 제가 전 메시지죠. 메시지 자, 사실 메시지 같은 경우에 저는 이제 일부러 막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유형의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느껴지죠.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그냥 아까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정해놓은 결말 어떤 이렇게 꼭 봐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꼭 이 시나리오 때문만은 아니고요. 그 전부터 이제 그 성경 구절에 신은 감내할 수 있는 고통을 준다고 하는데 제가 늘 궁금했어요. 제가 좀 기독교 많이 모르는데 근데 고통을 감내하면 그 다음 뭐지?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도 그런 걸 다루고 있고요. 실제로 그 고통이 지났을 때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 고통은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삶은 계속되는 것 같고 그래서 마지막 장면도 의미가 분분한데 또 반면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또 계속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두 가지들을 다 다루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게 또한 아까 극중의 내용처럼 현실과 이상의 딜레마는 어떤 직업이든 어떤 컨디션이든 다 누구나 가지고 있잖아요.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이건 안 되고 난 이건 하고 싶은데 이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들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오늘 영화를 다시 보면서 영화가 너무 좀 뒷부분이 더 슬펐어요. 그냥 이 사람이 어쨌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져갔던 어떤 믿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다 잃어버린 결과가 오지 않았나 해서 물론 그 전 뭐 반지하 교회보다 좀 더 큰 교회는 얻었으나 어떤 뭐 목회자로서나 아니면 개인적인 인간으로서의 행복도는 진짜 완전히 곤두 바닥으로 사라졌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너무 슬펐고 구토는 그냥 그 지금까지 과정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구토감이 느껴졌다고 저는 느끼고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뭐 감독님 좀 다르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같은데 좀 열린 결말 보는데 그런 식으로 열린 것도 안 좋아해서 저는 스스로의 어떤 자괴감, 스스로에 대한 구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좀 구토 한마디, 구토 잠깐 저도 할게요. 사실 이 영화에서 저 그 마지막에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저는 사실 부끄럽지 않고요. 그 장면을 찍으려고 이 영화를 찍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애착이 가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구토를 하고 구토하고 다시 이제 그 뒤에 십자가 있고 올라왔을 때 그 눈 그렇게 3단 콤보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후반부가 돼서 그 질문이 약간 몰리고 있어서 제가 질문을 줄이고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예,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예. 그 후반부에서 일단 복수 아까 흑화라고 하셨는데 일단 세 명한테 보복이 가해지잖아요. 첫 번째 그 가자고 제안하는 남자랑 그 협박당한 후배 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하는데 그 장모님은 그 정확히 몽골 그 사람한테 무엇을 요구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죽여달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가해를 해달라고는 확실히 요구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건지 궁금하고 그리고 여자 치과 의사를 중간에 그런 꿈을 꾸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벽돌을 치려고. 근데 그 사람은 아무런 해코지도 한 적이 없고 아무런 피해를 준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돈이 있을 것 같다는 의미에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내재된 폭력성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2주 만에 시나리오 썼다고 오늘 되통 나가네요. 제가 쓰기만 2주를 쓴 거죠. 고민을 제가 몇 년을 했거든요. 농담입니다. 일단은 저 대답부터 하시고요. 농담입니다. 타이핑만 2주 한 걸로 하죠. 말씀하신 거에 대답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모르는 모습들을 발견하는 순간들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나한테 이런 면이. 근데 저는 이제 김태웅 목사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진짜 아무 상관없죠. 그리고 그냥 생각만 쟤는 나이도 젊어 보이고 치과 의사고 저렇게 활짝 웃고 있고 나는 방금 지금 왔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제가 그냥 제가 똑같이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저희 동네에 버스 간판이 그런 저 간판처럼 지금도 있어요.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 치과지만 거기 원장님이 그렇게 딱 사진을 버스 광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정보가 다 노출이 되고 하면은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그 하나는 이제 건물 임대합니다. 이제 건물주 번호, 전화번호 이렇게 플래카드 큰 걸로 두 개 중에 뭘로 할까 하다가 치과가 더 좀 그림이 제가 더 정한 취향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냥 그런 상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 장모님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이제 관객분들이시니까 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모님이 드러나는 게 되게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 예측을 하는 게 마지막 예측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연출을 되게 감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럼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제가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영화에서 아까 돈을 줄 때 자 임비 씨야 우리 장모를 죽여줘 내가 이 돈을 줄게 이게 대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면 정보가 정확히 전달된다고 하시면 과연 좋을까요? 그냥 묻고 싶어요. 저도 지금도 되게 고민이 돼요. 거의 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게 되게 좋았을까? 사실 영화를 보면서 한 2군데 제가 걸리는 데가 되게 지금도 있어요. 네. 뭐예요? 하나는 뭐예요? 가정 장면이에요. 그만하죠 거기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되게 공부를 많이 영화를 찍고 했습니다. 네. 대답이 제가- 시원하게 안 되시고. 제가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꿈 장면을 이 영화의 빛나는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장면을 딱 마주했을 때 아, 이 영화 굉장히 역동적이구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흘러가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어쩌다가 다른 기회에 다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아마 느끼시게 될 텐데 거기서부터 뭔가 영화가 약간 좀 굉장히 좀 이상해집니다. 진짜로.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 이건 그 칭찬과 찬사의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 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계십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정인이라는 인물에 대해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정인이 굉장히 어머니도 독실한 신자시고 그리고 남편도 목사시니까 추측컨대 굉장히 신앙심이 깊을 거라고 막연하게 추측을 했는데 근데 정작 교회에 있는 장면은 초반부에 그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랑 마지막 장면 이외에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런 거를 사실 잘 보지를 못했는데 정인이라는 인물이 이게 신앙심이 실제로 이렇게 깊은 그런 그 갖고 있는 인물인지 감독님이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유영경 배우님도 어떤 느낌으로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기도하는 모습이 담긴 씬이 있었는데 저 편집이 됐었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어떤 신에 대한 믿음보다 자신에 대한 믿음과 또 남편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믿음이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 독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점을 되게 존경하고 그 점을 또 높이 사서 그 남편과 가족들을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신앙심보다는. 네.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그 아까 교회에서 있는 장면들은 이제 그냥 영화적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냥 생략한 거죠 제가. 그리고 그 주일 말고의 시간들을 보여주는 거죠 관객들에게. 그건 이제 영화적 선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예. 아까 손 드신 분들이 많으셨었는데요. 아, 예. 저 중간에 계시네요. 하나, 둘, 셋, 넷, 6번째 줄에. 예. 네. 저는 보통 이런 주인공의 감정 변화가 중요한 영화들은 주인공의 정면샷을 클로즈업해서 표정을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영화는 대부분 뒤에서 백으로 잡던가 아니면 측면으로 많이 잡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있나 궁금합니다. 여기 촬영 감독이 와 있는데 물어볼까요? 왜 그랬지? 저는 그렇게 촬영 감독님 어디 계십니까? 저는 촬영 자, 감독이 우리 보통을 나누죠. 촬영 감독님 어디 계세요? 예, 마이크 주십시오. 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늦게 와가지고요. 영화를 못 봤는데. 왜 그랬을까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그래도 뭐 아까 관객분께서 질문해 주신 대로 그 인물의 뒷모습을 많이 잡는다든지 할 때 그 촬영 감독님과 감독님 사이의 의견 교환의 내용 같은 걸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뭐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도 이렇게 넓히 있었던 데 이렇게
영화는 저희가 저희한테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관객들한테 몫을 넘겨야 되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요. 촬영을 할 때도 이렇게 너무 감정을 대놓고 드러내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영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오만한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늘 만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적절한 답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당혹스러운데 저 이런 집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적절하지 않고요. 제가 답을 드리자면 사실은 저는 촬영 감독이랑 아주 어릴 때부터 같이 일을 오래 해서 사실 의견 교환을 많이 하지 않아요, 현장에서는. 그리고 준비할 때는 얘기하고 현장에서는 각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서로 일을 하는데 저는 촬영 감독이 잡은 앵글에 대해서 거의 노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같이 해서 제가 거의 얘기한 만큼 앵글을 잡아주는데 사실 이번 영화 할 때 제가 촬영할 때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는 게 사이즈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이렇게 안 찍냐 그래서 얘기를 안 해줬고 현경 씨도 영화 중간에 나도 왜 이렇게 안 찍어주냐 이런 농담도 하고 반대로 혁관 형은 사이즈가 뭐 이렇게 너무 타이트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다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촬영 감독님이 현경 씨 빅클로즈업 때 찍고 싶다 그랬는데 감독님이 안 된다고. 제가 안 된다고. 끝까지 안 된다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안 된다고 그랬고 그 이유는 저는 이 영화를 계획했을 때 아까 마지막 장면 구토하고 다시 올라갈 때 이 사이즈는 이 영화에서 딱 한 번만 쓰겠다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봉준호 감독님은 아니지만 저도 다 계획은 있는데 제가 학생 때 수업을 들었고 마지막 한 사이즈만 딱 이 영화에서 그 사이즈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별로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 너무 이렇게 짜맞추는 것 같고 계획대로 가는 것 같고 너무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뭐 첫 영화이기도 하고 제가 영화를 그렇게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 이번 영화는 뭐 불행 중 다행으로 그런 마음대로 제가 해도 돼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영화를 못 만들 수도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영화 환경에서.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되게 기도한 남자는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네, 잘생긴 강동헌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꼭 지금 저희한테 저희 시대에 꼭 필요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구토를 하고 이제 눈물을 이제 좀 흘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종교의 세태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 한 컷으로 되게 명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지금 저희 나라에 저도 되게 많은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좀 종교에 대해서 요즘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기도하는 남자 제목이 너무 인상적인데 이제 삶이 힘들게 되면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기도로서 하나님을 신을 만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궁금해서 네 질문 드려봤습니다. 일단 종교에 대해서는 뭐 별 생각은 없고요. 그냥 같은 종교나 뭐 타 종교나 다 상관없이 그 안에서 뭐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나쁜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건 개개인의 죄라고 생각해요. 그 뭐 특정 종교라서 그렇지 않죠. 그냥 개개인의 문제죠. 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다. 개개인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가 기도한 남자는 사실 어떤 의미보다는 주인공이 목사인데 목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기도하는 남자라고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특정 종교나 직업보다는 그냥 인간이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하는 남자라는 제목을 지었고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건 열심히 살다 보면 다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고 저도 이렇게 영화도 완성하고 개봉도 하고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예, 이제 맞춰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류현경 배우님부터 뭐랄까요, 이 자리를 함께하신 소감도 좋고요.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지금의 인상도 좋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이 영화가 관객분들에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점도 좋고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서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뭐 감독님께서 열린 별만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보는 사람마다 이 각자의 감상과 소감과 마음이 달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작품이어서 너무 좋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콜릿 하나 준비했는데 그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뽑기. 이럴 때 첫 질문을 한 분이 누구시죠? 아. 첫 질문을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나요? 첫 질문을 한 분께. 기왕에 저희 박수 한번 쳐드리죠. 네. 제가 저쪽에 마스크 쓰고 계신 분. 그리고 저는 그저께 후배랑 술을 마시다가 자기가 노수산나라는 배우가 직접 그린 달력을 강매당했거든요. 그거 한 부와 또 하나는 그 친구가 속해 있는 같이 그림 그리는 모임에서 만든 거라고 해서 한 번씩 드리고 싶은데 이건 모더레이터의 실수입니다. 제가 미리 알고서 공지를 드렸어야 되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두 번째 질문자와 세 번째 질문자에게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두 번째 질문해 주신 분, 예, 그리고 손 들고 계시겠습니까?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직접 갖다 주신다고요? 세 번째 질문해 주신 분 기억하시죠? 누구신지? 예, 세 번째 예, 있습니다. 그래도 소감대로 한마디 하시고. 저는 영화 보고서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었냐 아니면 믿고 싶었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믿었는지 아니면 믿고 싶었는지, 그래서 뭐에 따라서 움직였는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좀 잘 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짧게 해야 되죠? 짧게. 아닙니다. 길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없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오신 관객분들에게 저 뒤에 저희 이제 다른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들이 와주셨어요. 박수 한 번만 주시면. 손 한 번에 들어주십시오. 영화는 다 같이 만드는 거니까 저분들이 없으면 제가 영화를 잘 못 만들죠 항상.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평소에는 절대 이러면 안 하죠. 네.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감사드려요. 네. 그래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 좀 모자르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도 처음이니까 다음 영화는 더 잘 만들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이번 영화에 좋게 얘기해 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 때, 최근에 가장 힘들 때 이 대본을 쓰게 됐어요. 사실은 원래 그 전에 오랫동안 준비했던 영화가 최종 투심이라고 해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거절을 당해서 영화를 못 찍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대본을 되게 짧게 쓰게 됐는데, 근데 그것은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한테 빨리 내야 했기 때문에 빨리 쓴 거고요. 부족한 대본이죠. 근데 다행히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되게 신기한 게 제가 가장 힘들 때 제가 잘 모르던 이런 대척교회 목사를 주인공 이야기를 썼는데 일종의 응답을 받은 거죠, 저도. 네. 그래서 지금 개봉까지 하게 됐는데 저도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저의 고통이 과연 끝날 것인가 안 끝날 것인가. 시는 저도 꽤 감내했는데 이 다음은 뭘까요, 저의? 네, 저도 되게 궁금하고요.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시종일관 감독님을 좀 놀려먹기는 했습니다만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한 편의 영화를 두고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건 좋은 영화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영화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종종 있어 보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양방향적인 GV는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같이 해주신 배우님들 그리고 감독님들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